2026년 2월 4일 저녁 광주 페퍼 스타디움의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승부는 오늘도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항상 리그 최하위를 달리는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은 다른 팀들에게 승점 자판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항상 상위권에서 강팀의 면모를 지켜왔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다른 팀들에게는 연전연패하며 고전하다가도 이상하게 현대건설만 만나면 유독 무섭게 폭주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광주에서도 그 미스터리한 징크스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리그 3위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대0,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셧아웃으로 완파해버린 건데요. 대체 왜 현대건설은 페퍼라는 거대한 덫에만 걸리면 이토록 맥을 못 추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쁜 걸까요? 오늘 랭픽스에서는 2위 흥국생명을 추격하며 우승컵을 정조준하던 현대건설의 꿈을 산산조각낸 오늘 경기. 그 속에 숨겨진 페퍼와의 지독한 천적 관계와 현대건설의 붕괴 원인을 지금 바로 랭픽스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계가 말하는 공포의 상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오늘 경기를 둘러싼 기이한 데이터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올 시즌 페퍼저축은행의 성적표는 객관적으로 매우 초라합니다. 현대건설을 제외한 리그 모든 팀에게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죠. 그런데 유독 현대건설만 만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승리를 포함해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무려 4승 1패의 절대 우위. 더 놀라운 사실은 광주 홈구장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3전 전승이라는 믿기 힘든 홈 징크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경기 전 두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은 그동안은 준비가 부족했거나 부상 악재가 겹쳤을 뿐 오늘은 다를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특히 주전 세터 김다인이 복귀한 만큼 전력의 우위를 자신했죠. 반면 장소연 감독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현대건설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상대의 주축 공격수들을 묶는 맞춤형 수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싸움의 결과는 경기 시작 10분 만에 현대건설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를 말리는 듀스와 범실의 늪. 오늘 승부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인 순간은 1세트와 2세트 연속으로 이어진 피 말리는 듀스 접전이었습니다. 1세트 초반 페퍼는 마치 현대건설의 높은 블로킹 벽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 조이와 박은서의 화력을 앞세워 12대 6까지 달아났습니다. 현대건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중반 이후 양효신의 중앙 속공이 살아나고 카리가 힘을 내며 기어코 24대 2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역전 세트 포인트까지 먼저 잡으며 대역전극에 시동을 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천적의 저주가 현대건설을 덮쳤습니다. 29대 28 상황. 자스티스의 날카로운 직선 공격을 페퍼의 리베로 한다해가 기적같은 딕으로 걷어 올렸고 이를 조이가 대포알 같은 백어택으로 연결하며 30대 28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는 더 처절한 양상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감기 증세로 몸이 무거운 김희진 대신 나현수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고 서지혜가 알토란 같은 연속 득점을 올리며 22대 19까지 앞서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세트를 가져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현대건설을 무너뜨린 건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범한 범실 총 23개. 그중 절반이 넘는 범실이 세트 후반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쏟아졌습니다. 반면 페퍼의 조이는 26대 26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속 오픈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 차이라기보다 페퍼와 경기하면 이상하게 꼬인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현대건설 선수들의 손끝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혼마저 짓누른 부상의 그림자. 이미 정지훈 선수가 피로골절로 시즌 아웃된 현대건설에게 오늘 경기는 첩첩산중 그 자체였습니다. 컨디션 난조를 보인 김희진의 공백을 나현수가 메우려 했지만 중앙의 위압감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3세트 후반에 찾아왔습니다. 팀의 에이스 카리 선수가 스파이크 이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동료 나현수 선수와 부딪히며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코트에 쓰러진 것입니다. 카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통증을 견뎠고 절뚝이면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현대건설의 분위기를 홀로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페퍼의 조이는 오늘 60%에 육박하는 점유율 속에서도 홀로 30득점을 폭발시키며 현대건설의 수비 라인을 초토화했습니다. 특히 시마무라는 블로킹 3개를 포함해 16득점을 올리며 리그 최강이라 불리는 양효진과의 미들 블로커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현대건설의 자존심이었던 트윈타워가 페퍼의 빠르고 정교한 조직력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5라운드 양팀의 경기 결과가 갖는 의미. 현대건설의 오늘의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닙니다. 이건 시즌 판도에 큰 영향을 받은 치명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온전히 확보했어야만 흥국생명과 승점 동률을 이루며 2위 탈환과 선두 추격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점 0점에 그친 현대건설은 이제 추격자가 아닌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하위권 팀들의 거센 도전을 먼저 방어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오늘 승리로 시즌 10승 고지를 밟으며 5위 GS칼텍스와의 격차도 좁힐 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유니폼만 보면 투지가 솟구친다는 페퍼의 자신감, 그리고 광주 원정만 오면 경기가 안 풀린다는 현대건설의 패배의 징크스. 이 지독하고 잔인한 상성 관계가 과연 6라운드 마지막 대결까지 이어질까요? 강성형 감독이 내세운 버티기 전략은 과연 이 지독한 징크스를 돌파할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랭픽스는 언제나 배구 팬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해 주세요.